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4일 목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장제원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이 두 사람이 결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제 모레부터 주말이 되니까 아마 내일쯤 안철수의 결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이 정가에서 파다하게 나둔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장제원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만나서 지금 핵심은 이 문제죠.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안철수 몫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원팀 공동정부 구성에 다시 그 원칙을 합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가 한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 이런 대화를 나눴다. 자, 그러니 공동정부가 자초된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 전까지도 막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일단 두 사람이 전격 회동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 둘이 결별하는 그런 일은 일단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안철수와 만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는 오늘로서 18개 부처 장관이 다 인선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초대 내각,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다. 자,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 마찰이 빚어진 부분입니다.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일단은 공동정부니까 이 지분 어떤 안배죠. 안배를 해주는 문제, 이런 것도 지역적 안배도 여기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실력, 전문성을 가지고만 뽑았다.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퇴근길에 기자들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업무도 보이콧하고 인수위에 나오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 대책특위위원장인데 그 회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퇴근하면서. 그리고 언제 안철수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바로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가서 만찬 회동을 전격적으로 안철수와 가진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만찬 회동, 장제원이 배석을 했지만은 결국 그 회동 결과 두 사람이 공동정부 정신을 살려가기로 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인수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 장관으로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다 18명이 다 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관뿐이 아니죠. 앞으로 여러 인사가 지금부터 쏟아집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장도 그렇고,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다 되는 공공기관장도 있고, 한 300개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만 300개지, 간사 또 임원하면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부처, 각종 부처, 행정부처 아래 산하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기업,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안철수 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진을 하면은 공동정부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물론 청와대의 중요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 쪽에서 들어가지 않죠. 그때는 윤석열 당선인과 직원거래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과거 DJP 때도 그랬습니다. DJP 때도 내각은 반으로 나누기로 했지만은 결국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인사도 처음에는 JP가 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그때 김중건 실장이 나서서 초대 비서실장이었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코드가 다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 또 특히 JP 주변에는 김종필 전 총리 주변에는 주로 보수 진영 사람들이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에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해서 JP도 그것을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청와대 참모진에는 안철수 쪽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런 작업도 한다고 하니 일단 그쪽으로 안철수 쪽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시키면서 공동정부의 맥을 이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저번에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기조를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를 하겠죠. 당에 들어가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안 맡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원 요새 같은 것을 다니면서 당 안에서 그 합당이 되는 당 안에서 이 저변을 넓혀서 내년 6월이 됐던 그 전이 됐던 이 어떤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본인이 차차기 그 윤석열 다음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부터 다시 원위치 해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DJP 때도 한 2년 만에 다 이 공동정부가 무너졌는데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공동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한 차례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비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봉합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동정부보다는 제가 오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은 단독 정부를 가지고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버를 끌고도 싶었겠지만 이 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들, 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문제나 또 대통령 직무시 이전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마이웨이식 이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와 다시 결별을 하는 그것까지 겹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안철수가 인수위 부위원장, 건영세 부위원장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찬회동을 성사를 시켰고 일단은 이 사태를 봉합했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